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또 하늘로 봐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은 또 너무 하늘로 보고, 이제는 좀 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작심3일입니다. 오늘은 지리산의 풍경을 저녁 먹으러 가는 저녁 먹으러 가는 타임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심3일 비디오 일기에는 바로 하기 좀 힘들어서 제가 일단 다른 채널 여기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자유우파 채널 자유우파 홍준표 지지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는 대구 버스킹, 홍준표 대구 버스킹에 다녀왔고요. 풀 영상으로 일단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스마트팜 저 김상곤 개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괜찮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경치가, 저녁 시간이 조금 늦었나요? 조금 늦어도 뭐 가을 단풍 보기는 오히려 너무 햇볕이 있으면은요 단풍이 별로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죠 뭐. 자, 지금부터 풀 영상입니다. 우리 지리산 스튜디오를 출발해서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전체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시겠습니다. 앞에 소나무 멋지죠? 소나무 멋집니다. 이 소나무도 그 다음에 가을 단풍들이 제대로, 지금 아직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세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 차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 차 소리 때문에 압축하는 프로그램이 잘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자, 어제 이야기했던 진정한 자유주의는 어떤 것인가,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개인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개인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정통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알고 있는 저의 자유라는 것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고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북한 사회에서 과연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는 각이 잡히네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가면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제가 자유를 잘 모를 때
자유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찾기,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범위가 인간이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 또는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란 한 개인이 타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거든요. 문제는 자기만 자유로워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유의 범위가, 자유의 범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유라는 것이 나 혼자만 자유로워서, 나 혼자만 개인만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를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진부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진부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하면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중국의 인민들과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의식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나라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허용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용할 것인가, 허용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한정 자유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무인도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혼자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건 자유지만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집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자유란 그 자유를 속박하는, 구속하고 제도화해야 되는 국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라는 범위가, 국가라는 개체가 개인의 자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자유도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체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체제 내에서 최대한의 개인의 행복을 찾아내기 위해 행복한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범위,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체제가 달라지면은 개인의 자유도도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도가 달라진다면 그러면은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찾을 것인가, 중국 인민들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국 국민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다 다를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유에 대한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논의의 방향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자유를 추구하는 수위, 범위,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는 지금 좌파 우파에 의해서, 좌파 정권 우파 정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우파 자기가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너무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자유에 대한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유를 쟁취하려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느냐, 또 그 다음에 자유는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그 국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죠. 그 국가 범위 내에서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고, 내 후손이, 내 자식과 내 후손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몰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우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그런 분들은 그게 진정한 우파가 아니다. 자기의 그냥 감성으로 나는 우파가 그냥 좋아, 그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도 좋은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논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한 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하려는 사람도 한 표, 여기에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한 표 한 표씩은 어찌 보면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가정은 이렇습니다. 좌파도 자유도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좌파 우파 중에서 제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데 대해서 수고를 아끼는 사람들, 수고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는 무참히 밟히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좌파 우파는 우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나 기준에 대해서 매일매일 논의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도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유시민 정도만 된다면은 좌파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좌파, 가치 있는 우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지금 현실로 본다면 좌파 우파가 반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반반으로 갈려져 있는데, 뭐 저의 아주 간단한 무식한 판단으로 해보면은 무조건 좌파, 무조건 우파가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숙이된 좌파, 숙이된 우파가 적다는 거예요. 물론 선진국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을 가름하는 척도이겠죠. 선진국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도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도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고민하고 고생하고, 제가 중간에 그것도 전면에 지금 또 단풍도 좀 보시면서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과
밤새 토론하고 밤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새만 해가지고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밤샘을 한 1년, 2년 정도는 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밤샘에서 고생한 결과를 가지고 체제가 운영되고, 그 체제 운영하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자유로운 세상, 보다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 자유를 강조하는 우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이 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도리 이렇게 고개 흔드는 도리도리가 아니고요. 중국어로 따오리. 그래서 그 도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정의를 정의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희생들과, 그 다음에 정쟁, 그리고 사변, 전쟁, 정의롭지 않은 전쟁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만큼 정의를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의를 왜 정의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쉽게 살면 안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쉽게, 정치는 공기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 좌빨들이라든지 중도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느낀 대로 본 대로.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아래쪽에 그 나이 드신 노성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척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냥 척 보면 알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좌파거든요. 자기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주로 좌파예요. 근데 저는 유시민 같은 좌파는 인정합니다. 왜? 거기에 논쟁하려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냥 무작정 피켓 만들고 쪽수만 늘려서 싸우려는 사람이, 물론 뭐 유시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파들은요, 자기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가짜 우파가 자기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저마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짜 우파가 아니고 얼치기 우파. 홍준표 의원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얼치기 우파가 많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의 표현이 너무 약해요. 오히려 얼치기 우파가 많다는 게 아니라 얼치기 우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홍준표만 좋아하면 우파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옳다고 홍준표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진정한 우파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파는 1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안 됩니다. 한 5%? 한 3%? 이것을 10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좌우의 개념이라든지 자유도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든지, 자유라는 것은 얼마만큼 사회가 남에게 피해를 적게 주면서도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개인주의는, 또 자유도는 얼마만큼
국가가 제어할 것인가, 국가 권력이, 국가 폭력이 거기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밤새도록 소주잔 기울이면서 다투고 싸우고 정쟁하면서 이런 거를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야, 그 다음에 옆에 그 자유에 대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3권 정도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얼치기 중도인 중도 정도에서 그 이름 뭐죠? 저는 왜 이래 이름을 까먹나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책 3권 정도는 두고서 한 줄 한 줄 밑줄 그으면서 읽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싸우고 토론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평등을 더 강조할 것인가, 자유를 더 강조할 것인가, 그 규정들을, 그 법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고생들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싸구려 좌파, 싸구려 우파, 저의 싸구려 시민이면서도 자기가 시민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감히 주장합니다. 네, 오늘 저기 자유냐 좌파 우파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피와 돈을 자유라는 개념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는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 우파, 얼치기 좌파 이런 쪽으로서 얼치기들이 거리에 나와서 머리띠 메고 자유를 말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 줄여야 되겠다. 그걸 줄이는 방법은 우리 진정한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저녁에 그게 다 왔습니다. 저기 뭡니까, 밥 먹는 식당에 다 와갑니다. 식당에 다 와간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